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최근에 가장 뜨끈뜨끈한 이슈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분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분산만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협의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배치 협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후보지 문제가 아주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후보 지역들이 모두가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 지역도 지금 하나의 후보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가 아주 상당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토론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서 사드 배치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군산 지역 배치가 예상되는 상황, 언급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정리해야 될지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만 전라북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좀 멀리 오셨습니다. 전문가신데요. 송승종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군산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오늘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볼 텐데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을 한 건 맞죠,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사드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들이 알고는 계십니다만, 그래도 사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부터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제가 간단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비행을 하는데 네. 대략 3개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사로부터 상승,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점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 그리고 그 이후를 종말 단계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사드는 THAAD라는 좀 복잡한 영어의 이니셜로 돼 있는데요. 예.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점을 지나서 땅으로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HA는 하이 얼티튜드입니다. 고고도에서 방어함으로써 AD, 다시 말해서 지역 방어를 도모한다. 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이제 지상으로 발사했을 때는 사거리가 약 한 200km, 공중으로는 한 150km 정도까지가 유효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네. 추가적으로 사드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사드는 대략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레이더와 그다음에 이제 차량 여러 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지휘 통신 통제 시스템이고, 또 세 번째 이제 구성품이 뭐냐면 이제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본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사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고도 지역 방어 미사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상황이고요. 송 교수님, 사드가 여기 배치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드의 개념은 그렇고 이 사드가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사드 배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22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4차 핵실험 이후에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란 듯이 또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같이 이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그럴까? 그것은 이제 핵탄두에다가 이제 그 미사일을 결합을 시켜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김정은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만 해결하면 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예. 하나는 핵탄두의 소형화. 예.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노하우만 터득하면 말 그대로 명실공히 핵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엄중한 그 상황에 직면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더 이상 사드의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했던 그러한 그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예. 아시겠지만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게 3노 아닙니까? 미측으로부터 그 요청받은 것도 없고 협의받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결정된 것도 없다. 예. 사실 그것은 중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중국도 그동안에 많은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것인가, 예. 아니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걱정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예. 두 가지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예. 사실 우리가 많이 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했지만 더 이상 그러한 기대가 유효하지 않다. 예.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송 교수님께서 사드 배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드 배치 의미는 이제 국가적인 의미는 이제 그렇다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박재원 의원님께서 군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그동안 이 사드 문제가 사실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그동안 어떤 으름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2014년도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사드 배치 그 후보지를 조사한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그리고 대구, 부산, 기장 정도가 거론돼 가지고 군산은 그 배후 배치 지역 예상 지역이 아닌 걸로 예. 알고 있었는데 2월 초에 갑자기 이렇게 언론에서 예. 군산도 배치 예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나오는 바람에 저를 비롯한 많은 군산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마치 언론에서는 그 사드가 이 한국에 당연히 배치 지금 되는 것처럼 배치 예정 지역만 지금 이렇게 주로 거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속인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는 과연 정말 이 사드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가, 정말 있어야 되는 건가,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예. 공론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그거 먼저 이렇게 알린 다음에 그 후에 배치 예정 지역이 거론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군요. 예, 군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이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김판태 국장님, 군산 측 현재 최근의 분위기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군산 시민들도 네. 이런 사드가 이 군산에 배치되리라고는 대부분 아마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좀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예, 그렇죠. 작년에 정부에서 사드 문제가 이 언론에 나왔을 때 부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그렇죠. 바도 없고, 예, 예. 그래서 논의나 결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해 오다가 이번에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하니까 바로 북핵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북핵 미사일용이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은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한테 솔직하게 북핵 미사일 대응용으로 사드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얘기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부인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중국을 의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 사드 부분에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준비를 예. 해왔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레이더입니다. 예. 그 문제는 이 레이더가 북핵 미사일을 대응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북한 범위에서만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0km, 2000km 성능을 높인 경우는 4800km까지 탐지 거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드 레이더의 그런 성능은 중국 내륙까지 자세하게 네. 돌아보게 함으로써 중국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향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자고 예.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드 레이더는 북핵 이 미사일을 대응한 게 아니라 중국을
걸 겨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군산 시민들도 어쨌든 많이 걱정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예. 뭐 반론은 아니지만 예, 예. 제 의견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얘기거든요. 예. 뭐 특정 위치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한반도에 배치했을 때 대략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커버할 수 있는 유효한 그러한 반경이 한 2,000km인 예, 것으로 예.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내륙 지방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파를 발사하여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을 포착하여 점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CCTV하고 이 사드 레이더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0km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면 지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마치 레이더가 설치가 되면 중국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괴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레이더가 설치되면 중국 내륙에 한 200km, 2,000km까지 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그 반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사드의 이 전문적인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들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아직 발언회를 못 가셨는데 이경재 의원님 지금 이 사드 문제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사드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예. 그 사드 배치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거의 뭐 수건 사업인 것처럼 예. 다뤄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어떤 우호 관계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동안에 멈칫거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4차례나 핵 실험을 했고 또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그 환경이 해소가 됨으로써 절호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측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도 반대할 어떤 노라고 할 만한 어떤 명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한미 양국의 공동 실무단이 아마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과거에 그 2014년도 그랬고 이 부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왜 군산이 끼어 들어가 있느냐. 예. 그 정치력이 약해서 어떤 끼어넣기가 된 건지 아니면 영남권 대구랄지 경북 칠곡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군산을 끼어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 예. 앞으로 전라북도도 왜 군산이 뒤늦게 끼어들어 있는지 이게 대한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오늘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왜 갑자기 언급되었느냐. 이게 이 앞에 두 분께서도 너무 갑작스러운 이해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 교수님 지금 그 후보지로 올라와 있는 것이 평택, 대구, 외관, 군산 뭐 이 정도 또 원주도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후보지로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드 포대가 이제 배치가 되면 예. 그 한반도 이남 즉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해야 그리고 사드의 목적은 주한 미군과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치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가장 적절하게 포착하고 예. 또 어떤 그 주한 미군과 그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 최적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후보지가 물색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적인 효용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예, 예. 역시 국방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좀 성급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군산에 배치될 가능성은 우리 박 의원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물론 이 분야 이제 정책 결정이 들어가지도 않으신데 그동안에 이렇게 이 군산이 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는데 어떤 좀 느낌이나 예감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군산에 먼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언론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교수님도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 사드는 고지대하고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존재하고 있는 곳 그리고 예. 주민들의 뭐 환경 이렇게 먼저 고려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현재 군산 비행장에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민들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면 반경 5km에는
그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경 5km 이내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최근 개발된 그 새만금, 예. 새만금 지역에는 반경 5km 이내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과연 부지리에서 적절한가?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막 약 20년 동안 그 새만금의 한중 경협단지 요즘 한참 지금 뜨고 있는데요. 3조 원 정도를 자금을 투자해서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아시다시피 샤드는 중국 측에서 매우 지금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샤드가 만약 군산에 발치된다면 그동안 20년 동안 3조를 들여서 만든 새만금은 물거품으로 되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렇게 이 김사무국장님께서도 아까 이제 잠깐 그 군산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냐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군산 시민들은 당연히 예. 그 군산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이 군산 지역 발전이나 주민 피해가 예.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당연히 많겠죠. 예, 예, 예. 예, 나중에 사드의 어떤 그 주민 피해나 영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예. 사드가 과연 그 한국에 군사적인 효용성이 있느냐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송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2,000km까지 탐지 거리가 있지만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사드 레이더가 핵심은 중국의 미사일 발사 여부나 미사일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예. 제가 여기 차트에 나왔지만 이 차트는 뭐냐면은 아태 지역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만든 작년 3월 보고서입니다. 예.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노란 그 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는 남한에서는 별 유효하지 않다. 왜? 남북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이 예. 너무나 낮은 궤도로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남아오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드 미사일을 가지고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남쪽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따라서 이 남쪽에 군산이든 어디든 배치해서는 예.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예, 예. 어떤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여론이 형성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군산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사드의 어떤 군사적 효용성이랄지 또 배치 어떤 입지의 적정성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다만 우려하는 거는 다들 어떤 님비 현상 때문에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남권은 뭐 정치력이 또 막강하고 대통령도 영남권 출신이고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을 때 가장 취약하게 군산이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우리 전라북도랄지 또 정치권이 문제를 적시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새만금 개발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새만금이 이제 중국을 이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어그러진다는 네. 말씀이신데 도나 도의회에서도 좀 입장이 좀 나왔죠. 네. 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도에서 어떤 입장이셨는지. 지난 그 예. 설 연휴에 갑자기 샤드 그 배치 예상 지역에 군산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예. 바로 다음날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군산 시장님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바로 군산 시장님이 군산 미 그 8군 공군 사령관한테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그 새만금에 관련된 김제 최규상 의원님, 군산 김관영 의원님, 부안의 김춘진 의원님, 그리고 전주의 김성주 의원님이 직접 국방부 장관님을 면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샤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예. 지난 16일 날 도의회에서는 제가 먼저 그 제안을 해가지고 그 샤드 군산 배치 결대 반대 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해가지고 채택되어서 지금 현재 정부 부처나 여야 그리고 국방부에까지 그 결의문 채택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했고 예, 예. 더욱에서는 반대 결의를 예, 했고 예.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군요. 이경재 의원님, 이제 저희가 새만금 문제가 이제 계속 걱정인 상황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새만금 국제공항 토론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생각, 이 토론을 전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상황들이 새만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바로 새만금 예. 어떤 기업 유치랄지 조성 개발 이런 측면의 이제 피해 의식인데요. 새만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사드가 분산적이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군사 보호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예.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고 뭐 고도랄지 여러 가지 그 행위가 많이 있고 또 첨단 산업들이 군사 쪽에 많이 배치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사드 레이드가 뽑아내는 그 고출력 전작파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선박이랄지 또 뭐 새만금 국제공항도 있습니다만은 비행장이랄지 이런 것들의 어떤 훼손될 어떤 우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예. 결정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벌써부터 지금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직간접적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떠들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새만금 지역은 한중 경협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만금을 선도 사업으로 좀 이끌기 위한 그런 단지인데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이 선도 지구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가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요커들, 중국 관광객들이죠. 요커들 한국 방문 제한 이런 조치를 내려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이랄지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송 교수님께서 이제 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또 전라북도 상황들을 뭐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시겠지만 염려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전자파 예. 우려 관련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이제 공식 발표된 거에 의하면 전자파로 인해서 사람인 경우에는 100m, 그다음에 장비는 500m, 예. 그리고 항공기는 5.5km 정도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전 세계 3개의 지역입니다. 하나는 텍사스고, 하나는 괌이고, 마지막 하나는 일본의 혼슈 북쪽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오모리 현인데요. 예. 그것이 배치가 되고 나서 아직까지 사드 전자파로 인해서 환자나 어떤 그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그린파이 레이더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제 대공 레이더인데 전자파의 강도가 현재 그러니까 엑스반드 레이더의 한 5배 정도의 출력이 강한 레이더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자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백혈병, 뇌종양 이런 것에 걸려서 건강상에 엄청난 위험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괴담이 이제 유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식혀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배치된 레이더에서 실제로 그러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혼수 쪽 일본 배치한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도 암암리에 모르게 초장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간지도 모르게 아마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서 그걸 알고 발전기 소음이랄지 아까 얘기한 전자파 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사령부에서 6년간 30억 엔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발전 기업을 주고 그랬는데 피해가 없으면 그런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아오모리 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그 30억 엔의 대부분은 그 모타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투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김국장도 지금 사례를 드시는 게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이 미사일의 또 레이더의 그 위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라든지
해안가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가 이제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사드 배치되어 있는 곳에 예. 교토 그 교카미 사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거기도 동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레이더 뒤쪽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드 레이더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미 육군 교본에요. 예. 5.5km 반경 내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3.6km 내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그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교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드를 운영하고 있는 육군이 그만큼 그 위험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두 번 이렇게 레이더에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의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없다, 아직 보고가 안 됐으니까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조금 더 연구가 깊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새만금 개발 그동안 험난한 길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또다시 지난번에 새만금 국제공항 나오면서 아, 이제 한 걸음 갔다.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서로 격려가 됐었는데 사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예, 지금 얘기하는 그 새만금 지역이나 그 군산 비행장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새만금 얘기만 나오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은 마치 그 새만금이 완공이 되면 전라북도와 군산 시민들을 먹여 살릴 희망의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왔는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사가 계속 변경되고 연기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나마 한중 경협 단지 예. 양국 원수들이 이렇게 협정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그 새만금 신공항과 대형 기반 시설들이 예.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다시 또 이 샤드란 먹구름이 또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예, 김 국장님, 그 만약에 이제 사드가 뭐 이렇게 오지 않길 제가 바랍니다만, 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이 후보가 되는 경우에 군사 보호 구역이 좀 확대되는 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검정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군산 기지입니다. 예, 현재. 예. 그래서 군산 기지 북단이 이제 군산 공항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사드 배치 지역 범위를 보면요. 예. 반경 5.5km 내에 군산 공단이 있고 또 새만금 개발 예정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km 안에. 예, 5km 범위 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가 됐을 때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고, 예. 특히 여기 공단에 지금 타타 상용차라든지 GM 대우라든지 세아페스틸 같은 우리 전북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 노동자들이 이 공단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피해를 보고 또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장비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어제 많은 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는 뭐 가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께 한번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의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제 저공 방어 한 40km까지 이 방어가 가능하고, 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도 150에서 200km까지 이제 상층 방어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공 방어의 기본은 중첩 방어하고 중심 방어입니다. 예. 어느 하나만 가지고 단발의 유격을 못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과 인구 밀집 지역을 그 제한된 그 무기 체계로다가 얼만큼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군사적 효용성, 그거 뭐 좀 수사학적으로 그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사적 효용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중국의 불평 불만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변수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다가는 사드 가지고 왈가왈부를 계속하게 생겼으니까 우리의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당장 배치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송 교수님 말씀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진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영남 예. 지역이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 호남에다 배치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된다. 이런 제 말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요. 예. 2014년도에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부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국방부한테 연락 않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언론에 이제 도마에 올랐단 말이죠. 그때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부지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때 그 부지 조사를 한 결과가 대구가 적지라는 것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군산이 끼어들었는지,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로 정치적 고려가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그 측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드 포대가 지금 배치될 그 숫자로 치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 전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절반밖에는 커버를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드의 근본 목적은 주한미군과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설치해야 가장 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우선시 돼야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끝장을 볼 수 있는 토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한번 사드 배치가 과연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될지 저희도 매우 이제 걱정되고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응들을 하고 있죠. 이경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들 어떤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입장을 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뭐 대여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 공제광 평택시장이 우리 평택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LPG 시설, LNG 시설, 예. 그다음에 뭐 주한 미군 보호 구역도 있고 또 2017년도 되면은 미군 기지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도 뭐 송하진 지사하고 문동승 시장이랑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아마 미8 그 전투비행단 전달을 해가지고 오산에 있는 미 7공군 사령부, 7공군 사령부에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고민이 클 겁니다.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북한이 저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했죠. 핵실험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왜 안 되는지 무작정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해서 어떤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그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지. 사드가 좀 뭐 님비 현상이니까 안 된다? 뭐 그런 건 저는 뭐 통할 리도 없고 또 한미 양국에서 입지 결정할 때는 그런 어떤 여론이랄지 이거 보지 않고 아마 그 입지 어떤 적정성,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대구가 옛날에 그 적지라고 한 것 판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을 검토를 해야지 왜 최근에 군산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새만금 문제랄지 한중 경험 문제랄지 또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은 또 중국 바로 타깃이 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입지 적정성에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어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봐서도 그렇다. 그럼요. 그래서 거고요. 그런 예. 논리를 전라북도가 또는 군산시가 개발해서 어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미 양국의 공동 실무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실사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 또 준비들 좀 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지자체가 뭐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도의회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 16일 날 그 재택 개념을 했고요. 예. 뭐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예. 시민들, 전북 도민들, 군산 시민들 그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 반드시 사드가 군산에 오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드가 오냐 안 오냐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에 대한 논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이게 이제 언제쯤 결정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언론 보니까 양국에서 공동 실무단이 이제 국방부에서는 정책기획
국방장관이 이제 그 대표,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계획참모부장 이제 소장급으로 예.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을 했고 뉴스에도 보니까 하여튼 신속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아마 그 상당한 속도를 내서 주민들 그 가지고 계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들도 다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저도 이제 국방부 주무과장으로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환경 문제 예. 이런 거 가지고 직접 사안을 핸들링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사전에 될지 아니면 중간에 될지 사후가 될지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공장님. 예. 시민들의 여론 수렴은요. 예. 제 생각에는 요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여론 수렴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거든요. 또 우리 한국 정부의 그동안에 고도의 국가 안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일방적인 관철을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대구에 있는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가장 강력하게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네 동네 대구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군산 배치다, 어디 지역 배치다 이걸 떠나서 이 중요한 국가 안보적인 문제,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듣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어떤 절차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여론 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 예. 지금 5군데, 6군데 지역 후보지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장 군수들이 다 반대하고 있죠. 또 시민단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여론 수렴 결과가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 그래서 아마 공청회를 하긴 하는데 요식형에 그칠 것 같고 가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럴 때 가장 취약하게 우리가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 정치적 고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고도의 어떤 군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어떤 효용성이랄지 또 입지 어떤 사업 추진의 용이성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겠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고려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냐. 그걸 가장 우려를 하는 거죠. 당연히 주민 공청회는 해야 되지만 주민 공청회에서는 무조건 다 반대를 할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고려를 우려를 좀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박 의원님,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군산 지역에서 지금 어떤 같이 좀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군산 지역에서는 우리 김판태 예.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예. 주기적으로 비행장 앞에서 예. 항의 집회를 하고, 최근 연일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군산시의회 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 군산 지역 전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논리 개발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게 왜 군산으로 오면 안 되는가에 대한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사드 문제를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주제들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고민스러운 주제들인데, 저희가 이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산 비행장이 있음으로써 군산 시민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굉장한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일단 군산 현재 공항을 군산 비행장 한쪽을 임대해 쓰는데 중국 편을 증설을 하려고도 미군 측에서 계속 반대해서 현재까지 수차례 진행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고요. 환경과 소음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약 199세대가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다시 또 이 샤드가 군산에 배치된다면 이거는 군산을 죽음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군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수진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서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한테는 절대 미사일이 안 날아온다고 지금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국방당국에서도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군사 대국으로서 G2 국가에 속하는 어떤 신형 대국 관계로서의 진정한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북한을 내세워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동의함으로써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초 부지조사 때 들어있지 않던 군산이 끼어들므로써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새만금 지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막 속도를 내는 어떤 사업지구고 또 한중 경협 단지가 좀 조성돼 있고 또 군산 쪽에는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많고 우려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나 또 군산시가 논리를 개발해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밝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고려가 있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20년 때 좋게 나온 대구랄지 정치적 고려 또는 나약한 이런 측면을 의식해서 이쪽에 오는 결정을 안 해야 되고 그런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판태 사무국장님. 네,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중국과의 관계는 25%의 무역 관계가 있는 만큼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특히 군산 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200km가 넘게 있는 수도권을 방하지 않고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사드 부분은 북핵 미사일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제재라든지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된다면 뭐 군산 배치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예. 저는 그런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참 어려운 토론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국가 안보적으로 굉장한 쟁점과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고 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걱정했습니다만 이게 군산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에서 이 오늘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군산이 군사적 효용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적지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한미 양국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정부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대응하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또 군산 지역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 또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저희가 기대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이 유익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